수술실 위쪽 모니터에 붉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정아는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손가락을 깍지 낀 상태로 그 빛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켜질 때마다 가슴속 무언가가 턱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이런 것일까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멀리서 카트바퀴 구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6시간째였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수술 잘 진행 중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내용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믹스커피 사연 시작합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이번만은 제발. 입술을 달싹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했던 입술, 가늘어진 손목, 그리고 병실 창가에 기대어 엄마, 나 괜찮아라고 웃어 보이던 그 표정.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박현도였습니다. 정화의 옛 제자였고 지금은 서아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그는 정화를 보자 천천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정화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다행이라는 말도 목구멍에서 뭉개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현도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기증자분이 특이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도는 손에 든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봉투는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고 누렇게 바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자 짧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필체였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아니, 4번, 5번.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손이 떨렸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롭게, 차갑게. 선생님? 현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과거의 한 장면을 끌어올렸습니다. 복도, 비명, 계단, 그리고 쓰러진 아이.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증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도는 손에 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씨예요. 67살. 퇴직하신 경비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화의 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한도윤. 그 사람. 30년 전 그 학교에서 매일 창가에 서 있던 그 남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도가 정화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놀라서요. 현도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화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복실로 가보시겠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입술에는 살짝 핏기가 돌았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에 앉아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심장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정화는 서아의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심장이. 병실을 나선 정화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5층, 4층, 3층.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작은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30년 전 발생한 중학교 폭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식물인간 상태로 28년을 보내다 지난달 사망했는데요. 유족 측은 당시 학교 측에 은폐 정황이 있었다며 정화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정화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수술실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붉게, 차갑게.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들도 고개를 가웃거릴 정도였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만에 혼자 걷기 시작했고 3주일째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딸의 회복을 기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문제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아가 처음 악몽을 꾼 건 퇴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정화는 서아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서아는 이불을 움켜쥔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꺼풀 아래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정화가 어깨를 흔들자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동공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정화를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꿈을 꿨어요. 정화는 서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옷도 축축했습니다. 무슨 꿈?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누가 떨어졌어요. 남자애였어요. 그 애가 굴러 떨어지는데 소리가 너무 컸어요. 쿵, 쿵, 쿵 하고 정화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이름 같은 건 호민이었나 봐요. 꿈에서 누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호민. 30년 전 그 사건의 피해 학생.
서아가 알리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정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이야. 걱정 마. 하지만 정화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서아의 어깨 너머를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그림이 보였습니다. 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교실 문, 끝에 있는 계단. 정화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거 어디야? 꿈에서 본 곳이에요. 서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도 왼쪽 세 번째 교실 문 위에는 3학년 2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계단 옆에는 소화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화의 옛 근무학교, 그 건물의 2층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요? 아니, 아무것도. 정화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화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가 먼지 쌓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정화가 젊었을 때 사둔 것이었지만 이사 온 뒤로는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서아 역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아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슬프고 어딘가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정화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은 채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미소를 돌려주세요. 정화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30년 전 학부모회에서 한도윤이 불렀던 그 추모곡. 아들이 쓰러진 뒤 그는 매주 학교를 찾아와 교문 앞에서 기타를 치며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화는 교무실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눈을 뜨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배웠어? 몰라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왜요? 이상해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조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쿵쿵. 규칙적이고 또렷한 박동.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정화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서류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기증자 동의서, 수술 일정표, 그리고 기증자 정보가 적힌 종이. 정화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 경비원 한도윤. 당시 근무지 성광중학교. 정화가 30년 전 근무했던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벌이었습니다. 한밤중 정화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아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화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빨아들이자 연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건 벌이야.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나를 심판하러 돌아온 거야.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학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화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무슨 학교? 꿈에서 본 그 학교요. 궁금해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밝고 천진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호민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웃던 그 얼굴과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웃던 그 표정과 정화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이 탁자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서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서아는 사흘 내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요.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화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갈 필요 없다고, 그냥 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왜 안 돼요? 그냥 구경만 할 건데. 그냥 안 돼. 정화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학교가 엄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내 심장이 그곳에 기억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고. 결국 현도가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현도는 진찰을 마친 뒤 정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아 씨가 계속 그 학교 이야기를 하던데요. 알아요. 정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도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습니다. 환자의 기억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한번 다녀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가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언덕 위에 보이는 붉은 벽돌 건물. 성광중학교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교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다리가 굳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울려 퍼지는 낡은 종소리. 30년 전에도 똑같이 울렸던 그 소리.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서아가 먼저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운동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학이었습니다. 풀이 자란 트랙, 페인트가 벗겨진 철봉, 구석에 쌓인 낙엽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교무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곳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그 창가에 앉아 복도를 내려다보던 자리. 그날도 그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 엄마. 서아의 목소리에 정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둘은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게시판이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빗자루와 청소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여기. 서하가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 작은 문 앞이었습니다. 창고 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기 뭔가 있어요.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냥 느껴져요. 서아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화는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거요. 정화는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 수첩, 노란 필름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류 봉투. 정화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교사평가 기록표였습니다.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정아 교사,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로 추정.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복도에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가 한 아이를 밀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정화는 교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왔습니다.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정화는 썼습니다. 사고였다고. 장난이 지나친 것뿐이라고. 일부러 민 게 아니라고.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아가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뒷줄에 정화가 보였습니다. 젊고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한도윤이었습니다. 이 사람. 서아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꿈에서 봤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찾으려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몰라요. 그냥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둘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 밖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상자를 트렁크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입니다. 혹시 예전 사건에 대해 인터뷰 가능할까요?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폭행 사건 취재 중인데요. 이 학교 출신이시죠?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창문을 두드렸지만 정화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엄마.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 꿈에서 봤어요. 정화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서? 나를 밀었던 아이의 형이에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장기가 아니라 죄에도 깃드는구나. 창밖으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현도가 찾아온 건 학교를 다녀온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상자 안의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현도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날의 CCTV 일부가 복원됐어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에서 오래된 증거물을 재조사하는 중이래요. 30년 전 사건들도 포함돼서요. 그러다 손상됐던 영상 일부를 복원했대요. 현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커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었습니다. 현도는 잠시 기다리다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나빴습니다.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였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지나갔습니다. 한 무리가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난치듯 밀고 당겼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세게 밀렸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 쪽으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에 창문이 보였습니다. 교무실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 안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화였습니다. 화면이 멈췄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현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정화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현도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입교사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현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유가 될 수 없죠.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현도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경찰이 곧 연락할 거예요. 현도는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섰습니다. 서아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직접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었습니다.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서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뭘? 그 사람의 심장이 내 안에서 말해요. 서아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봤다는 걸.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엄마, 이제 말해야 한대요. 정화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아가 달려와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안해. 정화는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정화는 과거 동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당시 같은 학년 담임이었던 교사였습니다. 퇴직한 뒤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정화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네 정화? 선생님, 그날 일 기억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오래됐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화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돌아가. 난 아무것도 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네 번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부장교사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정화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누구시오? 이정화입니다. 성강중학교에서 함께 근무했었죠. 노인은 한참 정화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나는구먼. 그날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노인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도윤 씨 말이지? 정화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자네를 찾았어. 마지막에 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을 때였어. 매일 학교에 왔지. 자네 교실 창가를 바라보면서 서 있더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시냐고. 그 사람이 말하더군. 용서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교사가 먼저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정화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 자네 교실 창문 밑에 꽃 한 송이를 놓고 가더군. 흰 국화였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수업이 끝나고 창가에 놓인 젖은 꽃. 정화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서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나를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정화는 서아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의 죄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주소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윤경자, 한도윤의 아내. 정화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고
옛 학교 명단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한 요양병원 주소를 얻었습니다. 시외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정화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아에게는 병원 진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한 주택가 끝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에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2035실이에요.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2035. 정화는 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인은 정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정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모서리가 낡았고 표면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죠. 정화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녹음기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윤경자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화 선생님.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말을 남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는 떠났습니다. 28년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결국 눈을 감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학교를, 그리고 선생님을 원망했어요. 정화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원망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는 걸, 제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아이의 몸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심장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제 아이가 다른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다시 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화 선생님, 부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한다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겼을 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화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경자는 조용히 정화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윤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날의 진실을 언젠가 말해주길 바랐죠. 그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윤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경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남편은 당신의 눈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원했어요. 정화는 편지를 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짧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정화 선생님께. 진실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용기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주세요. 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요. 한도윤 올림. 정화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선 정화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를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서아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는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줄게.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은 뒤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말할게. 그날 나는 진실을 덮었어. 아이가 떨어지는 걸 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두려워서, 비겁해서 나를 지키려고. 순간 심장 모니터가 삐익 소리를 냈습니다.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서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그분이 웃고 있어요. 뭐라고? 제 가슴 속에서 웃고 계세요. 따뜻해요. 처음으로 따뜻해요. 현도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던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현도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장 리듬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럴 수가. 정화는 현도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오직 서아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정화는 서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아도 정화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정화는 그 빛 속에서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용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렌즈가 정화를 향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정화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정화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 전 한 아이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호민 학생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입교사였던 저는 문제가 커질까 두려워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죄입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야 밝히십니까? 딸분의 심장 이식과 관련이 있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플래시가 뒤를 쫓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은 정화로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비겁한 교사, 뒤늦은 고백, 면피용 사죄. 일부는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용기, 과거와 마주한 결단. 정화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무엇이라 쓰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말했다는 것,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숨 쉬는 게 편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서아를 불렀습니다. 옥상 갈래?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철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 거리의 가로등, 움직이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모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정화는 서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심장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정화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그분을 쉬게 할 거야.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딸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기억을 품은 아이. 두 가지 모두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편해요? 응. 처음으로 두 사람은 다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가 정화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아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기억하는 시간. 소설 썼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이에요. 끝까지 쓴 건. 정화는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문장들이 흘러갔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를 숨긴 여자, 딸의 심장이식, 기증자의 기억, 그리고 진실과 용서. 정화는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습니다. 죄는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는 세포에 새겨져 다음 생명을 뛰게 한다. 정화는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서아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어때요? 좋아. 정화는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 서아는 정화를 안았습니다. 정화도 서아를 꽉 안았습니다. 서아의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그 박동이 정화에게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둘 다. 밤이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도 되겠지. 그 순간 별 하나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꼬리를 그으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유성이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별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건 분명 한도윤의 미소였습니다.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서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아마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심장은 기억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죄도 용서도 모든 것을 세포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박동으로, 온기로, 살아있음으로.
정화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또 다른 별이 떠올랐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